연책을 받지 못해서 파산자로 남게 되면은 복권되기까지 이런 불이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채무 연체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변호사님하고 영상 찍으면서 개인회생 단점이 있냐라고 해서 제가 단점 딱히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부분만 딱 잘려가지고 쇼츠로 나갔을 때 너 개인회생 해보기는 했냐, 개인회생 알기는 하냐, 뭐 이제 이런 악플도 사실 엄청 달리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개인회생은 크게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흔히 알려진 개인회생의 단점과 개인 파산의 단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단점이 맞는지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이 나서 연책받는 데까지는 통상 3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때 통장하고 체크카드는 사용을 하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실 개인회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갚지 못해서 연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신용카드는 정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개인회생 자체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내 채무가 과다해짐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회생 이후에 연책을 받게 되면 어차피 신용도는 회복이 돼서 신용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단점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대출은 안 나올지라도 대부업체나 이런 데 보면은 개인회생 개시대출, 개인회생 인가후 대출이라는 대출 프로그램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가능하긴 한데 1금융권이라든지 2금융권의 어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신용카드하고 마찬가지로 채무가 과다해져서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라는 건데, 건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물론 이제 큰 단점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 경우에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대리인 사무실하고 상의하시면 그 사무실만의 노하우로 방법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는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부 인가를 받게 되면 어떤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라는 건데, 조건부 인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이 된다면은 염두를 해두기는 해야 됩니다. 조건부 인가가 나오는 경우 5가지 정도를 예를 들면은, 전 직장 대비 현 직장에서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취업한 경우, 세 번째로 유사업종 평균보다 수입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입이라든지 소득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변제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인가 이후에 소득이 증가되더라도 그 증가분을 추가 변제에 투입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인가 이후에도 매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법원에 소득 관련 자료들, 재산 변동 관련 사항들을 매번 신고를 하고 증가된 소득이 있다면 변제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번거로운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가 조정되는 이득, 채무가 감면되는 거에 비해서는 큰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채권자와 신용거래가 어렵다. 이 부분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빚을 갚지 못한 금융기관이라든지 상거래 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감면을 받게 되면 이 거래처하고는 앞으로도 이제 거래를 트기 힘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6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게 준비할 서류와 자료의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사건 진행을 대응을 하시는 거고, 사무실하고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이드에 따라서 준비를 하신다면은 준비하시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두 푼 빚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천만 원에서 뭐 억대 이상의 채무가 탕감되는 건데, 아무 자료나 근거도 없이 법원이 채무를 감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법원에 소명하고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은 거는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 생계비로 지내야 한다라는 건데요. 생활이 다소 빡빡하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반대로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따라서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들고, 일부 채무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절제한 소비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핍한 생활을 통해서 절제하는 소비 습관을 기를 수도 있고, 이런 점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신다면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에 이어서 개인 파산의 단점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에 붙는 단점들은 기본적으로 개인 파산의 단점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3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명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어서 접수하고 며칠 내외로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 독촉추심이 금지되는데, 개인 파산은 금지명령 제도가 없어서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는 독촉추심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통은 파산 선고가 빠르면은 한두 달 내에 나기도 하지만, 지방같이 절차가 오래 걸리는 법원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말 늘어지면 1년까지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독촉추심을 계속 받을 수는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금지명령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독촉추심을 특정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압류가 걸린다 하더라도 중지명령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는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특정 분야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거나 각종 금융거래나 취직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공무원, 장교, 교사, 경찰, 군인, 식품 관련 영업허가, 학원 설립, 보험 설계사 같은 직군을 파산자의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복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은 사라지지만, 면책을 받지 못해서 파산자로 남게 되면은 복권 되기까지 이런 불이익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 파산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개인 파산의 경우 개인회생하고는 다르게 재산으로 잡힌 금액을 한 번에 목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내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갖고 있지 않는 재산을 가상의 청산가치로 잡아서 36개월이든 60개월이든 변제기간으로 나누어서 내면 되는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부정한 소비, 사용처 소명이 안 되는 금액들은 환수금으로 잡아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납부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 물론 파산관제인이 2차례나 3차례 정도의 분납으로 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처럼 3년, 5년 동안 길게 나누어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지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편파변제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재산 처분에 관한 이슈가 있다든지, 불분명한 채무 사용처, 낭비 과소비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은 일부 금액 환수금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수금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예상을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실하고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고 고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라는 게 어떤 일률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변호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